우리 당의 젊은 피, 앞으로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패스가 없어졌죠. 문재인 정권은 항상 뒷북칩니다. 빨리 국민을 억압하는 이 코로나에 대한 K방역 전 세계에서 잘했다고 자랑할 때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치료제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참 이상한 상황을 봤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좌파 정권들은 아무튼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올린 부분을 불로소득으로 봐요. 좌파적 사고방식입니다. 저가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는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일반 국민들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대단히 꿈인데 이러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죄악이죠, 죄악. 삶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아들 혹은 내 손자 손녀들이 공부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민주노총에다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조차도 청년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노조공학을 만드는데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청년들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청년들이 가장 스펙이 좋고 똑똑합니다. 다양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실패한 정권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려면 좌파들 같이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써야 되는데 5년간 거꾸로 정책을 썼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실험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써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 배불리는 잘못된 정권, 자기들이 집값 올려놓고 집값 오른 만큼 불로소득이라고 세금을 때리는 나라,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줍시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저항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부동산 정책 잘못 써서 부동산 3법 이상한 거 만들어서 26번 정책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그래놓고는 저거는 강남좌파, 조국같이 강남좌파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권은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좌파 정권에 여러분 5년 동안 코로나에도 고통스러운데 문재인의 내로남불 정권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반동의 시대가 문재인입니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이 새빨간 사람들, 자기들끼리 자기 사상 같은 사람끼리 나눠 먹는 그런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과 돈이 결탁하는 금권, 좌파들이 보면은 다 금권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정말 국민이 살아있다, 너가 잘못한 부분은 너가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요. 아니 역대 어느 나라에서 단체장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감옥 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야당이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죽이고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만들 때 저항하지 않고 굴종했어요. 누구 한 사람 문재인 정권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조원진하고 자유파 국민들만 문재인 정권과 5년간 싸웠어요. 그들의 거짓, 그들의 조작, 그들의 불의, 그들과 싸워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일당 독재로 상권을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면은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책무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을 했지만은 이제 국민들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듯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로남불의 오만한 정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권력도 쥐고 돈도 쥐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저항하는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 포스트지나 영국의 BBC 같은 그러한 언론 방송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조롱합니다. 국민들은 1등 국민인데 민주당 최악의 이재명 뽑아놓고 국민의힘 최악의 윤석열 뽑아놓고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도둑놈들인데, 둘 다 도둑놈들에 작은 도둑이든 큰 도둑이든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국민은 위대한데 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때문에, 문재인이 때문에 국민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국민이 욕먹지 마시고요, 그들을 드러내면 됩니다. 프랑스가 절망의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다가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 밥만 먹으면은 노조 파업하고 이런 걸 국민들이 참다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마크롱을 뽑은 거예요. 마크롱 뽑고 나니까 프랑스가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안정된 프랑스를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당의 폐해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부정부패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대가 되겠습니까? 청년 일자리 뺏어서 민주노총에 갖다 바치고 멀쩡한 부동산값 올려가지고 세금 때리고,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3월 9일 선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러한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도덕성에 대한 심판도 해야 돼요. 저도 정치 오래 했고 국회의원을 12년간 했습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이재명이나 윤석열밖에 없는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부인 부끄러워서 선거에 같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후보를 내세웠으면 국민이 바꾸면 됩니다. 국민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그 후보가 아니라 정말 국민한테 올바른 그러한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를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들 도망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다 할 때 우리는 그 탄핵은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언론 방송 한 줄 안 내고 2년 6개월 지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밝힙니다. 이 나라가 언론이 살아있다고요? 멀쩡한 국민이 태극기 하나 들고 저항하지 않았는데 5사람이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진실을 밝히려고 광화문에서 천막 치고 200일 투쟁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국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묻어버리는 언론 방송,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썩어빠진 지식인들, 저항하지 못하는 야당들, 이제 그들의 용기 없음을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좌파들이 망할 때 좌파들한테 굴종하고 무릎 꿇었던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 조은진은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5년간 싸운 사람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50만 당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의 20배입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6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조은진 박근혜를 묻습니다. 왜? 다 탄핵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활활 살아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고 군사력만 강한다고 선진국이 됩니까? 가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올바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돈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제 진실, 정의, 그리고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어야지 이래 내로남불 좌파 독재같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저 조은진 5년간 불의와 싸웠어요. 좌파와, 특히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유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기호 11번 저 조은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쓰레기 정치, 부패 정권, 부패 정당 싹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 9일날 국민이 살아있는 그러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아니라 누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가, 누가 정말 정의로운가, 그러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요. 윤석열이 이기면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는데, 저 조은진이 이기면은 국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가 됩니다. 이제 선거혁명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노동법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개혁을 했던 조은진입니다. 다 도망갔을 때 제가 양대 개혁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호 11번 곱고 바르고 정직하고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기호 11번 조은진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 수지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찾아뵈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공화당에 조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100% 자원봉사들이. 우리가 전국에 7,000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 하나 거는데 10에서 15만원 준다 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걸었어요. 전국에 1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정당입니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국민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인 수지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